1,104만 원입니다. 7,417만 원이에요. 세금의 차이가 약 6,300만 원 정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급매물로 시장에 물건이 등장할 가능성도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또 집을 살려고 하는데 매물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2019년도에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의 마지막 매수 타이밍 궁금들 하시죠? 이렇게 제목에도 써놨습니다. 11월이라고 써놨네요. 그런데 이게 왜 도대체 11월에 그렇게 물건이 나올 것인지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이 내용은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2018년도 9.13 대책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그 9.13 대책의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9.13 대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대출 규제,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였습니다. 뭐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혜택이 줄어든 것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9.13 대책 중에 어떤 거였냐면, 자, 이겁니다. 이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된 부분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사실 고가주택이라 하면은 이 9억 원,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야, 9억 넘는 주택이 얼마나 있어? 그렇게 너무 비싼 집들은 뭐 내가 굳이 뭐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들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놓치고 계셨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보면은 원래 기존에는요, 이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일 경우에 내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만 하셔도, 거의 거주를 안 하고 보유만 하셔도 최대 10년간 보유를 했었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80%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거주를 안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2년 미만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0년 30%로 장특공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8년도 9월 13일에 딱 대책이 나왔으니까는 그때부터 확 적용을 해버리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써 있었어요. 2020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서울에 주택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들어가 살라고 처음엔 샀는데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고 매매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돈이 마련이 안 돼서 거주를 못하고 그냥 계속 전세만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자, 이거 최근에 기사예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죠. 중위 가격이 8억 7,500만 원입니다. 사실상 9억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위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택의 매매 가격을 쭉 나열했을 때 중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냥 평균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게 지금 9억이 거의 다 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제 9억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의 아파트를 애지간한 좀 선호되는 아파트를 살 때에는 다 고가주택 넘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들이 고가주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자, 실제로 이 장특공을 80% 적용받는 거랑 30% 적용받는 거랑 세금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L 아파트입니다. 자, 많이들 아시는 그 잠실의 3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L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2009년도죠. 2009년도 10월 달에 매수 가격이 7억 5천만 원이었어요. 자, 근데 10년이 지난 현재 2019년도 10월 달에 가격은 15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딱 10년을 보유하고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만약에 2년을 거주를 했다고 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80%를 적용받으면 이제 9억 이상 되는 이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100% 비과세는 아닙니다. 9억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80%를 적용하고서 세금을 계산해보면 세율이 24%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다 지방소득세까지 각종 세금 다 합쳐서 나온 금액이 1,104만 원입니다. 내가 10년 보유해가지고 지금 이게 8억 오른 거예요, 차익이. 8억이 올랐는데 세금으로 만약에 장특공 80% 받으면은 1,100만 원만 내면 돼요. 단 올해 안에 팔았을 경우. 거주를 하신다면 물론 내년에 파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자, 만약에 거주를 안 했을 경우에 내가 그러면은 똑같이 양도차익은 8억인데 거주를 안 했을 경우에 내년부터 이제 팔게 되면 장특공이 30%밖에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9억 넘는 분에 대해서 장특공을 30% 적용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세율 적용이 38%가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은 얼마예요? 7,41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를 했을 때랑 거주 안 했을 때 내년에 팔게 되면 세금의 차이가 약 6,300만 원 정도 나요. 6,313만 원인가 그 정도 세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지금 세금으로 이만큼을 더 내야 돼요. 지금 이게 8억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는 만약에 10억 정도 양도 차익이 났을 경우에를 세금을 계산해 보면 거주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세금 차이가 1억이에요. 세금 차이가. 그러니까 불과 물론 양도 차익 2억 차이지만 세금 차이는 거의 배로 뛰어요. 많이 남았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거주하지 못해서 또 거주할 여건이 안 돼서 장특공을 어떻게 적용받느냐 이거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요 이 거주하지 못하신 분들이 부동산에 엄청나게 전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했을 때랑 거주 안 했을 때랑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게 유리한지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다가 매도를 하려고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올해 안에 매도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잔금을 올해 안에 치려면 이제 내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잔금까지 한 달 정도 계약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내놔야지만 올해 안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 소식을 늦게 들은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다음 달에 매물을 내놓거나 아니면은 이번 달 말에 내놓거나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럼 내가 세금 아끼려면 그만큼 싸게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팔리죠.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급매물로 시장에 물건이 등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물건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접근하시면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지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고민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